혹시 요즘 화두인 인공지능 AI의 폭발적인 성장과 어쩌면 좀 의외의 조합이죠? 바로 원자력 사이에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이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이 엄청난 AI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바로 전력 소비량입니다.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죠.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2022년에는 4% 수준이었는데 불과 4년 뒤인 2026년에는 무려 11%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상승세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먼저 이 AI의 숨겨진 전력 문제를 짚어볼 거고요. 그 해답으로 떠오르는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왜 한국이 주목받는지, 또 글로벌 투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미래를 전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보통 AI의 놀라운 능력에만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그 똑똑한 지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이 챗 GPT에 질문 한 번 던질 때마다 약 8.5W의 전기가 쓰인다고 해요. 그냥 구글 검색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근데 이런 요청이 전 세계에서 수십억 번, 수백억 번 반복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전기를 다 어디서 끌어와야 할까요? 여기서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바로 원자력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인 대형 원전과 혁신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R, 요즘 뉴스에서 꽤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 말 그대로 원자로의 핵심 설비들을 공장에서 규격화된 모듈로 만들어서요.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뭐다? 건설 기간을 확 줄이고 비용도 낮추겠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형 원전, 물론 발전 용량은 1기가와트 이상으로 막강하죠. 하지만 짓는데 8년 이상 걸립니다. 반면에 SMR은 출력은 좀 작지만 2, 3년이면 건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이 매번 설계도를 새로 그려서 짓는 대형 건축물이라면 SMR은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서 조립하는 자동차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비용이나 시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SMR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학습 효과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모듈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어떨까요? 노하우가 쌓이겠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생산 단가가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매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대형 원전과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이제 이 분야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플레이어죠? 바로 한국의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짚는 한국의 최대 강점입니다. 바로 약속한 시간과 예산을 칼같이 지키는 능력. 온 타임, 온 버젯이라고 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전 시장에선 정말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래프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원전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예산 초과, 공사 지연으로 저기 오른쪽 상단에 몰려 있죠. 그런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한 프로젝트는 약속을 딱 지킨 왼쪽 하단에 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는 거의 확인사살급 증거입니다. 다른 나라 프로젝트들은 초기 예산의 2배, 3배까지 비용이 불어났는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는 거의 1배 수준에서 비용을 통제했죠. 이러니 전 세계가 한국의 원전 건설 역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 돈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논의를 넘어서 거대한 경제 트렌드라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전망을 보면 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더 적극적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 여기서도 차세대 기술인 SMR이 아니라 전통적인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가 66%, 그러니까 3분의 2를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SMR의 잠재력도 크지만 결국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원으로서 대형 원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발전량 자체의 성장세도 아주 뚜렷합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50년에는요, 각국이 지금 정책만 유지해도 스텝스, 발전량이 엄청 늘어나고 만약 더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에 나선다면 APS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원자력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자력의 부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대면서 원자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 둘째, SMR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셋째,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처럼 약속을 지키는 실행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에 엄청난 돈이 몰리면서 원자력 산업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세상을 움직이는 미래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는 이제 우리에게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